이번 사연자분은 어린 나이에 이혼을 2번이나 경험하셨네요.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이른 나이 25살에 이혼을 2번이나 경험한 여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저에게는 늦은 나이에 저를 얻게 되어 너무나 예뻐하고 공주처럼 대해주시던 아빠가 있었어요. 물론 엄마도 그랬지만요. 아빠에 대한 정이 남달랐던 저는 너무나 잘 따랐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가 22살 되던 해에 1년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많은 위로를 받고 잘 해주어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나이차가 띠동갑 정도 났지만 저는 왠지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아빠의 빈자리에 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하시는 엄마에게 빡빡 우겨서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결혼을 하니 친구들은 놀라워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좋은 조건의 강사 자리가 생겼다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뭐 사랑하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고요. 낯선 곳에서 생활하니 친구 얼굴도 못 보고 집에만 박혀서 퇴근하기만 기다리면서 살았더니 조금씩 정신이 피폐해져 갔어요. 그렇다고 해도 늘 저를 사랑해주고 예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잦은 술자리에 노래방에 외박까지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다툴 때마다 혼자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며 더 출세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분의 어머니도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먼 거리를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셨고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어려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요. 도저히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결혼한 지는 4개월 정도 됐을 때 무작정 짐 싸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만나서 차근차근 대화하며 좋은 방향으로 헤어지는 걸 택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결정한 탓이 있었기에 제가 시집갈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혼수 모두 그냥 다 쓰라 하고 놔달라고만 했더니 고민 끝에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그렇게 다시 여느 20대 초반 또래들처럼 다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아니면 미용을 배워볼까 마음은 앞서서 책만 사고 그냥 접고 맞습니다. 저는 끈기도 없고 마음은 앞서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운동이라도 배워보자 하는 마음에 볼링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20대 초반 아이가 나타나니 다들 귀여워해 주셨어요. 거기서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볼링을 엄청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든지 레슨 해줄 테니 연락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 아버지를 많이 닮았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허허 웃는 사람 좋은 미소까지도. 그냥 몇 번 만에 제 마음이 완전 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지만 전 부인이 키우는 상태였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 가득 찼었기에 매일 연락하고 레슨을 핑계로 만났죠. 그렇게 몇 번 보다가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웃기긴 한데 한번 만나볼래?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나이차가 17살. 거기에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어딜 가나 아빠가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었죠. 애인 사이라고요. 정말 철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그 사람이기에 거의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걱정하셨습니다. 요새 무슨 일 있나면서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애 둘 딸린 이혼남이 말이 되냐면서요. 엄마랑 나이가 비슷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냐면서. 그런데 그렇게 반대할수록 더 사랑이 커졌어요. 어려서 그랬을까요? 왠지 반대하는 사랑을 한다는 게 내가 세상 가장 슬픈 여자고 비련의 여주인 같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 나옵니다. 7살이 친오빠는 그렇게 살 거면 인연 끊자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또 만류하는 엄마 팽개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사람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자기 나이에 어린아이 만나니까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이렇게 평생 살 건데 그래도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촬영 같은 건 했고요. 그쯤 되니 그냥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냥 제발 행복하게만 살으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오빠에게 들으니 정말 몇 날 며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사진 보면서요. 그렇게 살던 중에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아이를 낳고 싶던 생각이요. 그래서 아이를 갖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좀 망설여졌지만요. 왜냐면 둘이나 아이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타이밍을 재고 있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부인과에서 하는 시술 뭔지 알아? 아니, 뭔데? 그냥 하고 나면 약 먹지 않아도 몇 년 동안 피임 되는 거야. 할래?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해? 아니, 그냥 편하다고 하기에. 뭐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아이는커녕 임신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수술하던지 너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건 뭐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이 갖고 싶은데 어렵겠냐고. 그러니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자기 아이들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심정이 아예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라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술을 받았어요.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왔어요. 전 부인이라고요.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막말을 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너 좋아서 만나는지 아냐는 둥. 어차피 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점점 저한테 불만이 쌓여갔어요. 아침도 안 차려주고 할 줄 아는 음식도 잘 없고 살림도 너무 무신경하고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밥 해주고 살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 나도 낮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녁엔 장사 돕고 있지 않느냐. 집에서 살림할 시간 없다 하니 제가 낮에 운동하고 원데이 클래스 배우러 다니는 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싫다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은 하루에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월급도 안 주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는 게 싫고 저도 제 돈이라는 걸 좀 갖고 싶어서 월급 달라 했더니 돈이 뭐가 필요 있냐면서 내 돈이 너 돈이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도대체 번 돈으로 다 뭐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몰래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아이들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돈 많이 들겠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마음이겠거니 하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폰을 카운터에 잠금 풀린 채로 뒀더라고요. 얼른 들고 화장실 가서 카톡을 봤어요.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전 부인이랑 대화하는 게 그냥 누가 봐도 부부인 것 같은 느낌. 언제 와? 올 때 뭐 좀 사와. 알겠어. 애들 자? 응, 아까 잠들었어. 빨리 와, 배고파. 뭐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위로 더 올려보니 정말 많더군요. 뭐 아이들하고 다음에 어디 놀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저한테 늦는다고 했던 날, 그리고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까지도. 참 무슨 완전 철없는 애가 자기 좋다고 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저를 묘사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깎아내리니 전 부인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것도 당연했고요. 정말 많이 배신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끼어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애들한테 잘해주는 건데 그걸로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미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접혔어요. 어딜 가나 당당히 전 남편을 소개하고 SNS에 사진도 올리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니 제 또래들이 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랬었죠. 가장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던 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그렇게 가볍게 말했다는 것이었죠. 조금씩 정리했어요. 그리고 뭔가 빅엿을 주고 싶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타격이 있을 리는 없지만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과 남자친구들 모임하는 데 불렀어요. 다들 20대 초반인데 혼자 뭐 엄청 뻘쭘해했죠. 그랬더니 그날 집에 가서 엄청 화내더군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받아쳤어요. 나도 오빠 친구들 모임 가면 똑같다고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제 인생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요. 처음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젊더군요. 저에게도 분명 큰 잘못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욕 먹어도 싸요. 그치만 제 사랑을 그렇게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치부한 전 남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를 욕구 채우는 상대 정도로 생각했다는 점이. 결국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냥 두 집 살림 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조금씩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전 부인하고도 이제 애들 때문에 가끔 연락하지 그 이상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전 부인도 남자 생겼다고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전 부인이 남자 생겨 갈 곳 없으니 나한테 충실하기로 했구나 이거였어요. 더 치가 떨렸죠. 그래서 싫다 했어요. 정말 당신이 싫다고요. 사랑이란 감정 이제 없다고요. 그 사람 붕 떴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놓치게 된 거죠. 이제 그 나이에 그 외모에 어디 가서 돈으로 여자 꼬시면 모를까. 돈도 애들한테 다 갖다 바치니 없겠지만요. 두 번의 이혼남에 뭐 평생 혼자 늙어 죽기를 바라면서 마침표 찍었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오빠는 저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 때문에 그냥 원룸 하나 얻어 혼자 살고 있고요. 엄마도 많이 미워하세요. 저 때문에 많이 우시고요. 이제 제 나이 25,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꼬여있는 게 많네요. 하나하나 제 자리로 돌려내보려 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잠시 접어두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